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실무 입문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첫 번째 차수는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 이해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거래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주 성현전자라는 회사가 주 진마트한테 물건을 팔았고 최종 소비자한테 또 팔았죠. TV를 팔았나 보죠. 그러면 용어 정리부터 일단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를 좀 해놓긴 했으나 뭐 그래도 한번 좀 보시죠. 80만 원에 팔았다잖아요. 이 80만 원에 TV를 팔았네. 3D TV 팔았는데요. 이 80만 원 뭐라 부를 거냐면 요거 공급가액이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공급가액이랍니다. 그러면 팔은 뭔데 80만 원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 표준 금액이거든. 그 금액이 거기에 10%를 우리가 주 진마트한테 성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럼 80만 원 뭐라 부를 거냐면 매출할 때 발생된 매출세액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출세. 그러면 주 진마트 쪽에서 8만 원 준 거잖아요. 성현전자 쪽에. 그럼 이 진마트 쪽에서 이 8만 원은 뭔데? 라는 거예요. 이 준마트 쪽에서 8만 원에 대한 금액권들은요. 이거 매입세액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 진마트가 또 최종 소비자한테 100을 파는 거잖아요. 수리 판매를. 그리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을 받았는데 요 100은 또다시 진마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매출세액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출세. 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글씨가 좀 밉게 써졌네?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성현전자의 80만 원 공급가에 8만 원은 매출세. 주 진마트 쪽에서 성현전자한테 매입대용을 준 8만 원은 매입세. 주 진마트가 최종 소비자한테 100만 원권으로 돈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매출세. 10만 원이 매출세이죠. 100만 원은 매출에 관련된 금액들일 거고요. 또 하나 잘못 쳤네요. 10만 원이 매출세액이야?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용어 정리부터 일단 잘 해보시는 게 부가세 첫 번째의 고민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가액하고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합친 금액이잖아요. 88만 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공급대가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주 진마트 쪽에서의 공급대가는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용어 정리권들을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건들은 재와 용역의 공급이다 라는 부분들인 거고 부가세 세율은 10% 또는 영예세율 적용되는 거다 라고 됐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공급가액은 물품 대가 금액이고 공급 대가 금액은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공급가액이요. 요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제가 좀 해보면 물품 대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공급가액이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이거든요. 과세표준이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리려고요. 선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같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과세표준이 물품 대가 금액이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야. 세일. 그리고 법인세법상에 얘기하는 수익금액인 거야. 이렇게 좀 썼어요. 수익금액. 근데 제가 매출액이라는 숫자 용어하고요. 수익금액 쪽에는요. 는 표시를 안 했거든요. 짝대기 하나만 그렸지? 이게요. 과세표준은 맞는데 매출액이 아닐 수 있다.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매출액은 맞는 게 거의 90% 이상 되긴 할 것 같거든 하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가세 신고서 왼쪽 하단 쪽에 보면 과세표준 명세정리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익금액 제외정리란이 있습니다. 법인세 세금 신고 등등등은요. 부가세부터 출발합니다.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 금액하고 손익계산 매출액 또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하고의 차이나는 부분들을 부가세 신고서에 표기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법인세 세금 신고할 때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하고
법인세법상 얘기하는 수익금액과 차이금액들이 합법적인 차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어렵죠?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과세표준은 맞는데 매출액은 아닐 수가 있는 건가 봐. 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금액은 아닐 수가 있는 건가 봐. 그 정도만 일단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공급자는 발급세금 계산서,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공급가액하고요. 공급 대가에 관련된 용어 정리만 1차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 거래가 지금 있는데요.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매출수익, 매입수익 등등등 해놓던 것들을 지웠고요. 뭘 얘기하려냐면 우리가 8만 원은 매출수익이고 진마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부가세법이 어떻게 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냐면 매출세액에서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입세액 차감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매입세액이 좀 많으면 환급도 나올 수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고 납부세액 적었습니다. 그럼 주 성현전자가 매출세액이 얼마나 했었냐면 8이라고 했어요. 그럼 매입세액은요? 0이죠.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나 되어 있냐면 8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8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진마트는요. 매출세액이 얼마냐면 10이에요. 근데 매입세액은 징수당 부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주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면 8을 뺄 거예요. 그럼 납부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세청에 성현전자가 8을 신고하고 납부했거든요. 진마트가 2를 신고하고 납부했거든요. 근데 성현전자도 그렇고 진마트도 그렇고 자기 돈 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거잖아요. 진마트는 최종 소비자한테 돈을 10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징수당 금액을 8을 빼서 2를 납부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국세청에 가 있는 부가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이죠. 근데 그 부가세 그 10은 정말로 누가 부담한 거죠? 최종 소비자 부담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은 성현전자 진마트인데 실제 세금 부담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 그래서 부가세를 뭐라 본다고요? 간접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세금 이해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간접세니까 부가가치세율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면 최종 소비자들 세금을 좀 더 내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현재 우리 부가세가 10%권인데 2013년도인가 부가세율을 좀 높일까? 라는 논의가 되어 있었다가 시민단체들께서 서민정책은 아니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좀 해서 유야무야 되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부가세 세율을 좀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최종 소비자 내는 세금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가세가 조금 OECD 국가 평균 부가세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간접세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러한 부가세가 있다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증명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이 좀 되는 게 혹시 세법은요, 제가 누누이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말씀드렸나요? 어디서 말씀 좀 오래 했는데 잘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여하튼 응익부담이고 응능부담이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우리가 발생된 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있으면은 세금대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정과세, 공평과세 등등등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가세란 세금은요 10%는 단일 세율권들이 거잖아요.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수출 관련된 세율도 있긴 있겠으나 소득이 많아도 10%, 소득이 적어도 10% 이렇게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역진성이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역진성을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가세 없는 거래를 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면세 거래건들인데 이 면세 거래건들을 좀 보면 사람이 반드시 써야 되는 항목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축수산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 같은 거 면세입니다. 치료를 받을 권리, 그래서 의료인 일을 하는 것들을 면세잖아요. 교육을 받을 권리,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중에서 받는 교육은 면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아무튼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래, 과세 거래,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부가세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면세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금 과세 거래, 면세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공급을 하는 자, 매출을 발생시키는 자가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 상관 말고 공급자 입장에서의 증명서를 줘야지만 부가세 있는 거래인지 부가세 없는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공급자가 일명 과세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란 거를 발급해 줄 거고요.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됐더라면 계산서란 걸 발급해 줄 거예요. 텍스라는 금액들을 빼는 거죠. 그런데 최종 소비자 국민이라면은 최종 소비자 일일이 인적사항을 판단해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라는 거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 세금 계산서, 계산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분들도 세금 계산서, 계산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4가지 관련된 서류권들을 하나가 더 있긴 더 있는데 아무튼 4가지 관련 서류권들을 세법에서 얘기하는 지출증명서류, 일명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PPT에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이렇게 거래 증명서류권들을 정해놨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명서류권들이고요.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할 건데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의 증명서를 발급해서 주는 것들인 거죠. 계산서는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발급을 해주는 것들인 거죠. 법적 서류권들이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부분들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발급할 거고, 이러한 서류권들을 우리는 적격증빙이라고 할 거고요. 다만 임의증명서도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할 건데요. 간이영수증.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게 되면 해당 차수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를 정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임의증명서류이고 법적 지출증명서류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거래 흐름건들하고 간접세란 부분들은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부가세 세법이요, 뭐라고 할 거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부분들은 부가세 특징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부가세 특징에 또는 4번을 보시면 이해를 할 거긴 한데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공제받은 것들을 빼주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냐 하면은 여기다 좀 적어보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요. 매출 VAT에서 매입 VAT를 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시죠? 공급가액 10%권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급자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 주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은요? 뭐라 얘기합니까? 매입가액의 10%가 아니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근데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은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재된 매입세액은요. 그러면 원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공급자가 잘못 줬대, 세금계산서를. 그래도 그 금액권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매입세액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제받는다 그 뜻은요,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에 수치 의무가 있다. 공급자가 줘야지만 세금 발급받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라는 것들을 떨궈뜨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잘못 받는 거의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공급자 잘못 줬겠죠. 공급자가 잘못 줬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도 수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거니까 수치를 잘못한 거에 관련된 페널티를 부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도 수치 의무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주지 않는다면 세금계 발급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발급 시기에
해당 내역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요걸 해야죠. 빨리 줘야 돼. 그래야지만 정당 세금계산세건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부가세 흐름은 저랑 살펴보셨습니다. 공급가액이 뭔지, 부가세 매출세액이 어떤 것들인지, 매입세액이 어떤 것들인 건지,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과세 면세라는 게 있는데 과세권에 발급되는 서류권들, 면세일 때 발급되는 서류권들,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컨펌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랑 회계 처리 확인하고 나머지 부가세 특징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로 오면 집마트에 회계처리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매출이 100 발생됐고 받은 매출세액이 10이고요. 80에 상품을 사오면서 8만원의 부가세를 징수당했는데요. 그 관련된 회계처리가 매출할 때 차변 쪽에 현금 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10만원 받았겠죠. 최종 소비자한테. 근데 그 중에 100은 무슨 매출이에요. 상품 매출이든 제품 매출이든. 그러면 10은요? 선수 부가세. 근데 그걸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을 표현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유동부채로 보고요. 10만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대변 쪽에 현금 88만원 줬다고요. 차변 쪽에 상품 80만원이고요. 8만원은요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그 매입세액은 성급 부가세. 근데 실무상 우리는 부가세 대입금을 하고 유동자산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때 사실은 부가세를 이제 분기마다 우리가 신고 납부해서 이게 만약에 1분기 거라면 3월 30일 날짜에 원래 이렇게 합니다. 대변 쪽에 있던 부가세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차변 쪽에 부가세 10만원 만들어놨죠. 차변 쪽에 있었던 부가세 대입금도 없앨 겁니다. 그럼 대변 쪽에 부가세 대입금 8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금을 써놨는데 간편하게 보여드리라고 말씀드린 것들인데 분기마다 끊어가지고 전표체를 하겠다라면 현금 대신에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미지급금을 부가세 신고 납부하면서 4월 20일 날 정도에 부가세 신고 납부가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차변 쪽에 미지급금, 대변 쪽에 보통예금 등을 해서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분기마다 부가세 예수금, 대입금을 정리하면 미지급 또는 미수금이 생길 거예요. 아무튼 분기마다 해당 금액을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납부건들이니까 미지급금이 4월 25일 날짜에 정리되고요. 2분기의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 날 하거든요. 그럼 6월 말까지 정리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에 관련된 미지급 금액은 7월 25일 날짜에 정리될 거고요. 3분기 부가세는 10월 달 하거든요. 그러면 9월 30일 날짜로 정리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들의 미지급금은 10월 25일 날짜에 정리될 거잖아요. 4분기 거는 그런데 다음 1월 25일 정도에 신고되거든요. 그럼 12월 말 날짜에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고 납부금이 나올 경우라면 12월 30일 날짜에 대변 쪽에 있었던 부가세 납부 미지급 금액건들은요. 장부상의 금액하고 부가세 신고서 금액하고 딱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신고서 금액하고 회계 전표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마지막 금액하고는 딱 맞지 않는다면 기준의 부가세 관련 회계 처리가 누락됐으니 재무제표 결산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매출 발생했을 때의 회계처리도 잘 기억하시고요. 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을 때의 회계처리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분기말 시점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한다라는 회계처리하고 납부에 관련된 회계처리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거래 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세 금액권들을 공제해 주진 않거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 같은 성격이란 금액권들은요. 매입세 공제를 부가세법상 정책상으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주 집마트가 성현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아니고요. 접대 물품권이었답니다. 그럼 대변 쪽에 만약에 외상거래 한 경우라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 하는 것들인 거고요. 그럼 차변 쪽에 부가세 대입금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가세 대입금을 회계 처리를 했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해주겠다잖아요. 그럼 차변 쪽에 부가세 대입금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당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원래 개정 과목인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 쪽에 접대비 88만원, 대변 쪽에 보통예금 88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하나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차변 쪽에 부가세 대입금을 회계처리를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가세 대입금을 회계처리를 못하는 거니까 해당 징수한 부가세 금액은 원래 개정 과목에 업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들이다.
거기까지 기본적인 내용권으로 컨펌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